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삼아서 조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고요. 또 전화조사를 예약하셔도 가능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서 반려동물과 1인 가구 등 항목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네. 참여한 가구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신 분들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삼각김밥에 있는 그 포장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참여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삼각김밥 살 때 좀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네. 예. 아무튼 그 표본으로 선정됐지만 이번 달 말일까지 응하지 않은 가구는 다음 달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쌀쌀함보다 춥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10월 중순에 접어들자마자 가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대전이 6.8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낮부터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날 걸로 보이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천안과 금산, 공주 등 충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질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7도, 공주 18도, 대전 19도, 논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높지 않겠지만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모레 새벽에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10월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참 많죠. 네. 뭐 1일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노인의 날, 개천절, 한글날까지 지났는데 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매번 달이 바뀔 때마다 이번 달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는지 찾아보곤 하는데요. 네. 오늘이 바로 체육의 날이죠. 맞습니다. 네. 예. 국민 체력 향상과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1962년에 지정된 날입니다. 네. 매년 체육의 날을 중심으로 뭐 직장이나 단체에서 네.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곤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신 오늘부터 국민 체력 백업 캠페인이 온라인을 통해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집콕 생활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이 운동 프로그램과 또 체력 증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 좋다 가족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또 코로나19 전에는 어떤 운동을 즐겨 하셨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오늘은 체육의 날, 열심히 운동해요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한적한 동네 산책길을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고요. 또 집에 돌아오면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 근육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좀 따라해보고 있는데 특히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스쿼트. 네, 예. 스쿼트를 특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쩐지 이윤주 리포터가 좀 더 날렵해지고 좀 탄탄해지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눈에 확 드러나요. 네. 저도 좀
이렇게인가요? 얼마나 네, 이제 이틀째예요. 앞으로 꾸준히 해야죠. 예.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야외에서 산책도 즐기고 역사 공부도 한 그런 곳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한 자연 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를 품은 도시 충남 아산에 다녀왔는데요. 조선시대 청백리 중 한 분인 맹사성이 머물렀던 곳과 함께 선조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에도 다녀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떠나는 아산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든 가을날. 우수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 그리고 문화가 가득한 충남 아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했던 바로 아산입니다. 아산에서 세월이 품은 역사를 둘러보고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산의 숨은 명소를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출발! 곧게 솟은 은행나무의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자리한 맹시 행단입니다.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 한 분인 고불 맹사성이 머물렀던 곳이죠. 야, 이곳은 시내에서 멀지 않은데 마치 고려시대로 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맹사성 정승이 잠깐 거주하시던 곳입니다. 맹사성은 아주 훌륭한 학자 아닌가요? 학자이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부총리급의 공무원, 좌의정을 지내셨기 때문에 청백리로 더 이름이 나 있습니다.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내 것만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맹시 행단에는 고택과 세덕사, 구괴정, 그리고 쌍행수가 있는데요. 세덕사엔 맹사성과 그의 조부인 맹유, 부친 맹희도의 위패가 봉안돼 있습니다. 맹사성의 청백한 선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이면 탄신기념 숙모제항을 개최한다고 해요. 고려시대 때 상서를 지내신 맹선생 맹유공, 맹정승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다음에 맹정승의 아버지 동포공 맹희도공, 맹정승, 문정공. 문정공은 이제 시호죠, 이제. 이 맹사성은 어떤 업적을 세우셨나요? 좌의정 벼슬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여기 오셔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우리나라의 악을 정리하신 분인데, 맹정승이 세종대왕께서 맹정승을 다른 직책으로 예직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악을 정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직으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동네 맹씨들 노래 잘합니다. 아, 진짜요? 예. 이야. 맹시 행단에는 하늘 높이 솟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무려 650여 년 전에 맹사성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와, 이 은행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네. 은행나무는 약 650년 정도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맹사성 정승과 맹사성 정승의 아버지 맹희동이 함께 심고선 행단이라고 명명하고서는 그 후학터를 양성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시 행단이군요. 예, 그렇죠. 맹시는 중국의 맹자님으로부터 그 세보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맹정승의 증조 할아버지 맹의공을 한국의 신창맹시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는 데서 유래한 행단. 그 역사를 증명하듯 쌍행수는 여전히 고든 기세를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을까요? 맹정승과 맹성정승의 아버지도 공자님이 만들어 놓은 행단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설화산을 등지고 있는 고택은 맹사성이 낙향에 기거했던 곳으로 청백리의 대명사답게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데요. 1330년 고려시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현존하는 민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맹시행단을 이루는 또 다른 곳 구괴정은 삼정승인 맹사성, 황희, 권진이 시문을 짓고 국정을 논하던 곳인데요. 느티나무가 만들어준 커다란 그늘 아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 정자에 있으니까 심신이 막 안정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곳 같아요. 네, 좌의정인 맹정성, 우의정인 권진정 세 분이 9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어서 구계정이라고 하고요. 거기다 정자를 지어서 구계정이라고 이름했는데 또 세 분의 정성이 정신적인 취향도 취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조상들이 실생활에 사용했던 민속 자료를 만날 수 있는 곳, 충남 아산시 충무로에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전통 조각상들이 곳곳에서 반갑게 반겨줍니다. 아니 아산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규모도 꽤 넓고요. 마치 이게 정원처럼 쫙 펼쳐지는데 저 안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온양민속박물관은 옛 선조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과 교육 프로그램들로 가득한데요. 이곳을 보니까요. 한국인한테는 아주 익숙한 그런 풍경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네요. 여기 온양민속박물관은 197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당시에 계몽사 창업주이셨던 김원도 회장님께서 평상시에 문화사업에 뜻이 많으셔서 유물을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이곳에선 한국인의 전통 생활 문화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선 관온상제를 거치며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살피고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생활 문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규모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전시는 뭐예요? 각 층마다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한국인의 삶, 2층은 한국인의 일터와 생업, 그리고 3층은 한국인의 문화와 예술입니다. 제2전시실은 한국인의 삼터관으로 우리 문화의 기반인 농경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홈이나 작살 등의 유물은 선조들이 주로 농업과 업에 종사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온 우리 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적으로 기계가 많이 그렇죠. 발달했지만 참 네. 이 시대 때는 어떻게 다 손으로 했어요. 네. 지금은 한꺼번에 방앗간에서 우리가 정제된 쌀을 우리가 갖다가 먹잖아요. 사다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사람이 다 손으로 일일이 나다를 벗기고 방아를 쪄서 며칠에 먹을 곡식을 그때그때 방아 쪄갖고 먹은 거죠.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마지막 전시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민속공예와 신앙 대상물, 놀이와 세시풍속에 관한 물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특히 각양각색의 탈을 통해 조상들의 해학과 풍요가 느껴졌습니다. 조선시대 이 탈춤을 추던 그 시대의 언론이라고 해야 되죠. 이 마당극이. 그래서 현명한 양반들은 일부러 마당에다가 다른 도에서 이 탈춤놀이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펼치게 하면서 귀담아 들었대요. 요즘에 무슨 소리가 돌아다니나. 저는 거였죠. 탈춤이 이렇게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상당히 사회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요즘 전통이 조금 잊혀져 갈 수도 있는데 네. 아이들과 와서 한번 쭉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오랜 세월에도 여전한 기세를 자랑하는 역사의 흔적과 선조들의 생활 속 모습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켜켜이 쌓여 전해진 선조들의 지혜와 훌륭한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하루였습니다. 네, 이 맹사성 정승이 머물던 곳이 왜 맹시행단이었는지 궁금했었는데 네. 이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학문을 가르쳤다는 그 고사에서 유래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택 안에는 600년을 훌쩍 넘은 은행나무 2그루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심었다는 그 은행나무가 이제 곧 있으면 가을에 또 노랗게 단풍이 든다고 하니까요. 올 가을에 언택트 관광지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 동화에서 맹사성 정승이 그 검은 소 위에 앉아서 피리를 불던 그런 사파도 생각이 나는데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3대 청백리 중 한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청백리는 조선시대에 국가에 의해서 특별히 선발된 청백리 안에 이름을 올렸던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 덕목을 이 근검과 또 청렴이라는 덕목을 겸비해서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빛낸 위인 중 한 분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서 소개해 주신 그 코스들을 다 해설사분이 이렇게 네. 함께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참 쉬웠거든요. 어떻게 일반인들도 해설사분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이죠. 이제 곧 있으면 내일부터 아산 시티 투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시티 투어 이용객들은 이 박물관 관람료를 5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니까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처럼 운행을 재개했다고 하니까 반가운데요. 마스크 착용하고 또 손 세정제 가져가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의 고장 아산 소식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문제들로 5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잘 풀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일정한 운동을 통해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것으로 건전한 몸과 온전한 운동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1번 체조, 2번 체력, 3번 체육. 네. 네, 오늘이 바로 이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 문득 생각난 게 학창 시절에 이 교과서 이 과목 이름을 꼭 제육으로 고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또 생각이 나고요. 저는 좀 운동신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별로 싫어했는데 네. 굉장히 이 시간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네. 건 몰라도 이 과목만큼은 제가 항상 만점을 맞았던 야.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힌트 잘 들으셨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체육입니다. 체육이란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완성된 인격을 만들기 위한 교육 또는 신체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학교 체육과 사회 체육 2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체육의 날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몸이 찌뿌드드하다는 네.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너튜브 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영상 참조해서 집에서도 좀 운동을 하시면서 굳어있는 네. 이 근육, 뼈마디를 좀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2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제가 다녀왔던 곳인데요. 이 온양민속박물관에 있던 농기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한국의 대표적인 운반기구 중 하나로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고 다니게 만든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지게, 2번 절구, 3번 달구지. 네,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큰 쌀가마니나 땔감을 이렇게 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또 이걸 많이 지시면 허리가 아프니까 또 기지개도 열심히 켜주셔야겠죠. 기지개도, 네, 예. 기지개까지. 요즘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그런 차잖아요. 네. 땡땡차, 이 무거운 거 네. 옮기는 그 차 있잖아요. 예. 등에 지고 다닐 수 있는 이 농기계를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지게입니다. 지게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운반 도구로 짐을 얹어 어깨와 등에 메고 나르는 데 사용했는데요. 농사에 필요한 나무나 곡물, 거름 등 사람의 힘으로 나를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을 운반할 때 쓰였습니다. 네, 운반 도구 중 멜빵 문화를 완성시킨 것이 바로 지게라고 하는데요. 손에 들고 다니던 가방을 등이나 어깨에 매면서 양손이 자유로워지고 힘도 덜 쓰게 됐잖아요. 이런 지게를 통해서 선조들의 생활 속 지혜를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3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3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올바른 30초 손 씻기 다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손 씻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올바른 손 씻기는 장티푸스, 독감 등의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절반으로 줄여준다. 네. 한 3분의 1까지 줄여준다 하면은 네. 아마 이런 문제 안 냈을 거예요. 오, 예. 네. 절반 정도는 절반이나. 되니까 예, 이런 문제를 또 내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손을 요즘 열심히 닦다 보니까 그럼요. 뭐 네. 감기도 그렇고 전혀 이렇게 잔병이 안 걸리더라고요. 코로나뿐 아니라 여기에도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 손 씻기와 관련된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를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손 씻기는 장티푸스와 독감, 세균성 이질 등 주요 감염병과 코로나19 예방에도 중요한 건강 수칙입니다. 네. 오늘은 체육의 날이자 세계 손 씻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손 씻기만 잘해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질병을 네.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자면 일단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뭐 비누라든지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등, 손바닥, 네. 손가락, 손톱까지 꼼꼼하게 닦아줘야지 질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생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등은 짙은 푸른색, 배는 은백색을 띠는 등푸른 생선 중 하나로 몸이 기다랗고 가늘며 주둥이가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을철에 제맛을 내며 추도어, 추광어라고도 불리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꽁치, 2번 청어, 3번 정어리. 네. 아,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네. 시기에 이 묵은지에다가 익어 놓고 그냥 아우.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네.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좋잖아요. 속도 든든해지고. 네. 너무 맛있어서 꽁꽁 숨겨두고 저만 먹고 싶어서.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럴 필요 꽁꽁이요. 없어요. 좀 그냥 나눠 먹죠? 네, 마트에 가면 그 캔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뚝 따면 돼요. 네. 그렇죠. 꽁꽁 숨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과연 어떤 생선인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꽁치입니다. 꽁치는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싼 값에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생선입니다. 주로 구이나 조림 등으로 먹으며 동해안에서는 겨울철에 꽁치를 바닷바람에 말려 과말기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네, 꽁치는 서리가 내리는 10월과 11월이 제철이라고 하죠. 또 꽁치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꽁치 조림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네. 예, 맛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순 우리말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여럿이 다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모양을 이루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오붓소붓, 2번 다붓다붓, 3번 도란도란.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경림 씨 옆으로 이렇게 네. 가깝게 붙어 있으면 예, 왜 이렇게 두 MC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족 여러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또 경림 씨는 또 속으로 저리 좀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유, 네. 바보예요. 예. 자, 여럿이 다 매우 가깝게 붙으려면 가깝게. 다 붙어 이렇게 하면 네. 가까이 붙잖아요. 다 붙으라고요? 다 붙어. 알겠습니다. 예. 자, 순 우리말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5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다붓다붓입니다. 다붓다붓은 여럿이 다 매우 가깝게 다가붙은 모양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입니다. 오붓소붓은 외따로 떨어져 여기저기 볼록볼록하게 모여있는 모양을 말하고요. 도란도란은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 와요. 예, 그
코너에서 네. 온양 민속박물관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박물관 하면은 좀 재미없다. 어. 예,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온양 민속박물관 뭐 흥미로운 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했어요. 일단 예. 박물관에 들어서기 전부터 야외에 정말 아름다운 그 풍경과 또 전시물들이 많아서 들어가기 전에도 아주 재미나고요. 네. 들어가고 나서도 민속박물관이라고 해서 너무 토속적이거나 민속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오. 붉은 벽돌 건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와, 보는 것도 재미있고 네. 굉장히 제가 좀 교양 있고 또 문화생활 하러 왔구나 하는 심리적인 만족감도 대단하더라고요. 먼저 흥미가 느껴지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도 온양 민속박물관으로 한번 가족과 함께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오늘은 체육의 날 열심히 운동해요입니다. 요즘 갑천을 따라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네. 또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뭐 체조나 요가 하시는 사진도 좋고 또 작년에 찍었던 사진도 좋으니까요.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럴 때 커피 한 잔의 여유 느껴보면 네. 참 좋잖아요. 근데 커피로 유명한 도시 하면은 어디가 먼저 떠오르죠? 어디가 있을까요? 그 강원도에 거기 있잖아요. 응. 거긴가요? 어디죠?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예, 제가 미리 네. 물어볼 말해도 걸. 될까요? 예, 강릉. 강릉. 왜 강릉이 생각났죠? 생각이 안 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강릉인데 이 강릉에서 네.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는 청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원래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커피빵을 개발하셔서 유명세를 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커피빵을 만드는 마술사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보자. 지도상으로는 여기 근처 어딘 것 같긴 한데요. 야, 이 KF94 마스크를 뚫고 이 들어오는 이 맛있는 냄새, 달달한 냄새.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 코를 아주 그냥 뻥 뚫어줍니다. 오늘 제가 만난 주인공이 이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도요. 빨리 가보시죠. 여긴가? 여기 같은데? 한 가지로 만족할 수는 없다. 때론 고소한 빵을, 때론 신비롭고 놀라운 마술을 선보이는 최석훈 씨.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커피도시 강릉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싶다는 그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의 어느 빵집. 커피도시 강릉답게 향긋한 커피빵이 한가득입니다. 갓 구워진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의 빵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바쁜이는 오늘의 주인공 최석훈 씨입니다.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강릉에 한 커피콩빵, 커피빵 중 한 10가지가 넘어요. 좀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네.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니까요. 네, 지금 이 나와 있는 빵들의 모양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네네. 약간 느낌이 네. DIY가 아니고 약간 네. OEM 느낌이 좀 나거든요.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닙니다. 직접 이 빵 피부터 예. 이 안에 있는 앙금까지 제가 손수 다 직접 개발하고 만든 겁니다. 직접요? 네. 젊은 감각을 넣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는 주인공.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강릉 이미지에 맞는 걸 떠올리기 위해 밤낮 없는 공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살짝 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네, 직접 아닙니다. 하는 DIY인 걸로. 네. 약간 그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했는데 어떻게? 네. 저도 사실 7월 4일 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빵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면 저희 빵을 들고 다니시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잠깐 매출액 저한테만 살짝. 그렇게나 말로. 형, 네. 형이라 불러도 되나요?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시죠. 예, 농담이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니까 네네. 이래저래 좀 좋은 점들이 많으시겠어요? 저의 생계가 해결돼서 너무 좋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바생도 여름에 한 6명 정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저 때문에 이제 계란도 계란 가게, 뭐 우유 가게, 뭐 밀가루 가게 다 같이 이렇게 잘 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빵업계에 뛰어든 지 이제 겨우 3개월. 하지만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데요. 또 다른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만들어 주시려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요? 네. 네, 보여주세요. 요즘 너무 우울해가지고. 여기서 원두를 조금만 집어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제가요? 네, 여기 원두 집어서 하나씩 집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마법에 물을 뿌려주시고.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제가 오이! 보세요. 자, 이제 커피가 로스팅 되는 거예요. 자, 로스팅을 참 희한하게 하시네. 네, 마술사라서 로스팅을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자, 하게 되면은 빵이 나옵니다. 에? 뜨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뜨거. 이거 진짜 빵이에요? 네. 진짜네? 네. 야, 진짜 빵.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마술 아닙니까? 아니 뭐 빵도 잘 만드시는 건 알겠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마술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마술사인데요? 에? 뭐라고요? 마술사라잖아요. 들어서 믿지 못한다면 직접 보여줄 수밖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마법의 세계. 기환 씨, 입에 먼지 들어가요. 빵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능수능란한 솜씨가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데요. 와, 자막 좀 넣어줘요. 이틀 막. 네. 야,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까 거기서 하신 얘기가 허언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19년째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본캐가 뭔 건가요? 본캐가 마법학교 교장입니다. 올해로 19년 차라는 프로 마술사 최석훈 씨. 지난 2015년 강릉을 마법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지은 신비한 세계가 바로 이곳이죠. 구석구석 다른 이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함께하는 마술사들이 직접 꾸민 정성스러운 공간. 다양한 마법 장치들, 재미난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대표님은 진짜 이 손재주가 확실히 남다르시네요.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마술 이거 계속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빵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도 마술을 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태고 그밖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좀 불안정한 삶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직업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제가 강릉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에 정말 안정적인 무언가를 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저희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은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의심병이 좀 도지는데 이 빵도 막 이렇게 그 마술로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정말 이렇게 이거 개발하기까지 잠도 많이 못 자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보여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법이 아닌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현실 세계 빵은 과연 어떨까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배합해 반죽부터 만듭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는데요. 원두의 색다른 변신, 빵피와 앙금까지 준비 완료. 이제 빵 반죽 그리고 앙금을 틀 안에 넣습니다. 긴 호스를 타고 재료가 들어가면 따끈따끈 동그란 원두 모양의 빵이 탄생하죠.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호두과자 틀과 비슷하지만 맛도 모양도 전혀 다르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을 머금은 갓 만든 빵. 빵 만드는 마술사, 그가 꾸는 꿈은 어떤 색깔일까요? 제가 19년 동안 마술을 했지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해주고 사람들 선물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릉에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좀 이렇게 강릉에 가면 여긴 꼭 가봐야 돼 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참
정말 가능하시다면 코로나19도 사라지는 마술 좀 개발하셔가지고 네. 코로나도 사라지고 마술도 다시 하시고 커피 콩빵 더 잘 되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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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던가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멋진 그에게 지금 이 고비는 마법처럼 행복해집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세상은 얼마나 더 멋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달콤한 마법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네, 마치 그 호두 과자처럼 틀에 넣고 구워내는 커피빵. 네. 먹음직스러운데 뭐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위기는 기회,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서 참 멋지게 보입니다. 네. 또 앞으로 다른 제품도 연구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추억을 주셨던 것처럼 네. 또 커피빵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앞서 만나봤던 마술사 분처럼 공연을 하지 못해서 무대에 서지 못해서 참 어려움이 크다라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공연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에서는 베란다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베란다로 모이는데요.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광주 신안동. 행사 진행자 유장석 씨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뭐 음향 장비라던가 다양한 게임 물품들을 들고 체육대회라든가 지역 축제라든가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렇게 다녔었는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가 돼서 맨날 정리하고 닦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활동 무대는 사라졌지만 언젠가는 좋아지리란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트로트 믹스야? 통으로 트로트를 가지고 왔고요. 혹시 그때처럼 돗자리를 가지고 나오시나요? 아니 이게 오늘은 무조건 아파트인가요? 다 베란다에서만 보게끔. 이들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팀. 서로 간에 다 공연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청년 예술가들도 조금 지쳐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신나는 걸로 시민들의 우울감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프로젝트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공연을 시작한 이들은 아파트, 공터 등을 직접 찾아가 비대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자신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전합니다. 다 저희 모두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춤이 좋아서 팀을 만들고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나가고 이런 팀이어가지고 딱히 저희가 좋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의 같이 시작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란다 콘서트를 시작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좀 의미부여가 더 되었고 연습을 하면서 공연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제가 또 더욱더 쉬는 동안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재능을 모아 진행하는 무료 콘서트.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믿음으로 청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감동 후불제로 저희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후불제로 해서 받은 그 후원 금액을 어린이 재단이라던가 동서남북 광산구 보건소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거의 끝 부분 쪽에 이렇게 비워주신다고 그러면 그쪽에 전기 빼주시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쫙 이렇게 볼 수 있게. 날도 덥고 이래가지고 저희 공연팀 마실 물이랑 음료수랑 이런 거 좀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와, 짐이 상당하네요. 네, 저희가 지원을 받거나 협찬을 받는 게 아니어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다 직접 챙겨가야 됩니다. 음향이라든가 야간에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부족하더라도 일일이 다 챙겨갑니다. 오늘 공연 장소는 광주 하남의 한 아파트.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설치도 직접 하네요. 다 알아서 셀프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시간보다 한 3시간 정도 일찍 와서 세팅부터 진행까지 다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무대 제작까지 직접 하다 보니 공연이 더 각별합니다. 코로나 시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팀원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무대에서 펼칠 겁니다. 서브로 진행도 같이 하고 있고요. MC가 계속 2명이 가는 것보다는 좀 마지막에 같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제가 어차피 DJ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타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연에 앞서 최종 점검이 진행되는데요.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둘.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란다 콘서트라고 해서 베란다에서 마을에 공연 보면서 하시네. 좋은 일 하시구만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할 거니까 베란다에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네.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울해했던 이분들의 삶에 보다 나은 재미를 좀 더해주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청년 예술가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무료로 방역을 해주며 공연을 도와주는 분도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공연을 위해 한 번 더 맞춰보는데요. 공연은 주민들이 각자의 집 베란다에서 무대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그 시각, 베란다 일렬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인데요. 좋죠. 그런 것도 또 처음 오고. 신나는 공연이 집 앞을 찾아왔다는 소식에 관심 집중. 함께 만들어드리기로 온 거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무대로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할게요. 샤라샤 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천하면서 자신의 무대를 가지는 청년 예술가들. 또 주민들은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공연을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재밌어요. 귀한 순간은 저장하는 게 미덕.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여름을 보냈는데 이것도 진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외롭고 더 좀 우울증을 느낄 수 있는데 콘서트 팀이 와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연주가 이어지는데요. 흥을 참지 못하고 등판. 끼가 보통이 아니죠. 신나서 무대에 들어왔어요. 재밌었어요. 무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은 관객과의 만남 자체가 삶의 활력소인데요. 무대에 화려한 조명은 없어도 주민들의 든든한 응원이 있으니 공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분들 모두 나와서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베란다로 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같이 못 즐기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같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보다 저희랑 같이 율동도 따라해 주시고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까지 함께 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 공연을 원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라이브인 콘서트라든지 있거나 하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신나는 공연으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시간. 코로나 시대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파이팅입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관객들이 모이는 공연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는데요. 네. 이렇게 내가 사는 집 앞에 직접 공연 무대가 찾아와 준다면 참 반가울 것 같죠? 그럼요. 예. 시민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고 또 공연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의미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멋진 공연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전이 8.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낮부터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날 걸로 보이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8도, 논산 20도, 대전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높지 않겠지만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모레 새벽에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오늘은 체육의 날 열심히 운동해요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928번님,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새벽마다 남편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서너 바퀴 돌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며 그네도 타고 철봉에도 매달려 봅니다. 네. 두 분이 함께 하시네요. 예. 7658번님, 평일에는 동네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시원한 약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자연을 잘 보존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네. 0587번님, 매일 일과처럼 동네 뒷산 옥녀봉에 갑니다. 가끔은 체력 테스트 겸 타지로 영역을 넓히기도 합니다. 와. 장비도 필요 없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동네 뒷산 등반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여기도 오르셨군요, 향적봉도. 1621번님,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니 꽤나 운동이 되네요. 하상도로에 활짝 핀 꽃 감상도 같이 해요. 가을이 되면 꽃길이 되는 하상도로 정말 예쁘죠? 네. 1076번님, 스텝 밟아가며 원투. 네. 예, 조금만 해도 땀이 쫙 나고 특히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입니다. 온 가족 모두 재미있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스트레이트로 한 방에 와. 물리치겠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네, 7415번님, 홍도동 주민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 동대천 길을 걷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춥지도 않고 딱 좋네요. 걷기 운동 추천합니다. 네, 대동천길을 열심히 걷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운동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최근 우리 지역에 문을 연 문화공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 인쇄골목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지역 청년 작가들의 전시와 정부 세종청사 문화관의 개관 기념 전시까지 내일 아침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커진 요즘 날씨, 특히 가을철에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져서 네. 걱정이 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비해 일조량이 작고 또 일교차까지 커지면서 또 모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 탈모의 원인과 또 예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